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32강 부숫자입니다. 앞서 문제풀이 볼까요? 네. 고을읍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시험시험 갈착, 간다는 뜻의 부수로 구성된 자죠. 네. 알릴 고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지을 조. 네. 다음 두루주, 주나라 주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주일주. 그 다음 높을 존에서 음을 빌린 조철준. 무소서에서 음을 빌린 무소는 걸음걸이가 느리니까 더딜지. 세초와 나갈진, 새는 앞으로만 난다고 봐서 나온 글자 나갈진. 옮길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옮길천. 밑 뭡니까? 미칠 이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잡을 채, 미칠 채. 뿔범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번갈아 채, 채임하다 뜻이죠. 언덕부의 줄임자에서 음을 빌린 쫓을축, 쫓을추, 추적한다 할 때 쫓을추. 요거는 돼지를 쫓는 모습에서 나온 회의자죠. 쫓을축. 그다음 길용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통할통. 그다음에 뭐 물을 간 해가지고 한쪽을 뒤를 돌아보는 모습에서 물러날 퇴. 빼어날 수에서 음을 빌린 사무칠투, 통할투도 되죠. 작을 편에서 음을 빌린 두루편, 임금벽에서 음을 빌린 피알피, 놀라서 볼 경에서 음을 빌린 돌아올 환,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구역을 표시한 고을읍, 지을조, 주일주, 쫓을준, 더딜지, 나갈진, 옮길천, 잡을채, 미칠채, 번갈아채, 쫓을추, 쫓을축, 통할통, 물러날 퇴, 사무칠투, 두루편, 피할피, 돌아올 환, 고을읍. 그렇죠? 네. 자, 오늘은 고을읍으로 구성된 자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고을읍의 글자의 오른쪽에 가면 고을읍이라 했죠. 네. 오른쪽에 고을읍, 왼쪽에는 언덕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한자 소개 비밀 찾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곽곽은 누릴 향해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성곽곽은 누릴 향해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본뜻은 성 밖으로 에워싼 담장을 말하는 거죠. 원래 성곽할 때 내성 외곽입니다. 안에 있는 성을 성이라고 성 바깥에 또 있는 성을 곽이랍니다. 그래서 이 성과 곽이 성과 곽의 차이는 더 뒤에 있는 그 중심지에서 안에 있는 것을 내성, 밖에 있는 것을 외곽이랍니다. 그것은 누릴 향해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이 곽은 입성이기 때문에 중국어 발음은 구어로 발음됐죠. 구어. 그 다음에 성박교, 고을읍을 끼고 있는 성박교는 사길교에서 음을 빌린 형자다. 상고시대에 도성 밖 100리 이내 지역을 교를 합니다. 교회를 합니다. 그 다음 고을군은 임금군에서 음을 빌린 형자다. 임금군이고 여기 고을읍이니까 고을 부수는 뜻을 나타내니까 고을군 이래 되죠. 바로 읽을 수 있죠. 이 양양을 하면은 무리군인데 고을군과 무리군이 혼돈될 이유가 없죠. 여기 고을읍이라는 걸 알면은. 다음 어찌나 의문사죠. 어찌나는 나아갈 염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어찌나 원래는 나라 이름인데 나중에 어떤 뭐 하는 의문사로 쓰여 있죠. 어찌나 뭐 순간을 가지고 찰나를 하죠. 찰나. 도읍도는 nom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nom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낸다? 서울로 보낸다죠. 도읍도잖아요.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하는 게 도읍도서잖아요. nom자와 도읍도가 합쳐진 이유가 어울리죠. 원래 본 뜻은 종묘를 세우다인데 여기서 도읍의 뜻이 된 겁니다. 사내랑은 어질량의 섬을 빌린 형사다. 어질량은 원래 뭡니까? 그 행랑채 모양, 행랑 모양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본 뜻은 옛날 고을 이름인데 이게 어진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데서 사내, 낭군의 뜻이 된 거죠. 사내랑. 여기다 집음을 하면은 행랑랑이 되죠. 요 어질량 앞에 여자자를 하면은 아가씨 낭자가 되죠.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아가씨다 해가지고 아가씨량, 어질량, 좋을량이니까 사내랑도 고을읍을 끼고 있죠. 고을읍을 도읍을 끼고 있는 게 사내랑입니다. 성곽곽, 성박교, 고을군, 어찌나, 도읍도, 사내랑은 모두 고을읍붓으로 구성된 자이다. 자, 고을읍으로 구성된 자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라방. 나라방은 앞에가 예불봉에서 음을 빌린 형사죠. 원래 각골문의 자형은 위에 갈지 밑에 밭전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제후들이 봉작을 받은 국가인데 나중에 와서 자가 바뀌면서 나라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나라방. 고을읍을 끼고 있죠. 나라방. 뭐 만방. 그다음에 이방 할 때 방자를 쓰죠. 떼부는 침배틀투에서 음을 빌린 형사다. 이거는 원래는 한나라의 지명입니다. 감숙성 뒤에 있는 마을인데 그 지명인데 나중에 파생돼 가지고 마을 혹은 거느리다 이 뜻이 된 겁니다. 이게 떼부, 마을부, 거느릴부 그런 뜻이죠. 불악할 때 쓰죠. 불악, 간부 이럴 때 씁니다. 간살사는 어금니 아에섬을 빌린 형사다. 본 뜻은 낭사군인데 여기서 사는 낭야 야자인데 간사의 뜻으로 된 겁니다. 간살사는 어금니 아의 섬을 빌린 형사자다. 우편우. 우편우는 오른쪽에 고을읍 보입니까? 앞에가 드리울수잖아요. 드리울수. 고을에다가 내려놓는 게 뭐겠어요? 우편물입니다. 우편물. 이 드리울수를 주의해야 되는 것은 드리울수는 흙토 위에 수양버들이 이렇게 늘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에 눈목을 하면은 눈이 쭉 늘어져 가지고 졸음수가 되고 입구를 하면은 입에서 나오는 침타가 되고 오른쪽에 고을읍을 하면은 우편우가 됩니다. 쉽죠? 다음 시골향. 시골향의 각골문은 뭡니까? 두 사람이 앞에 밥그릇을 두고 마주 앉아 있는 형상이죠. 원래 이게 밑에 먹을 식이 들어간 잔치향자가 본래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술과 음식을 정성껏 마련하는 곳이 시골이다 해서 고향이다 해서 시골향, 고향향자가 된 회의자입니다. 나라방, 떼부, 간사할사, 우편우, 시골향은 고을읍붓으로 구성된 자이다. 자, 다음은 다교부수입니다. 다교부수도 별표시죠. 다교는 닭이 아니라 술병 모양을 본뜬 자입니다. 12지에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10번째 지지가 되죠. 12지 12개 중에 10번째 닭이 된 거죠. 닭뒤. 다교는 술병 모양을 본뜬 자다. 그래서 앞에 물수란 뭡니까? 술주가 되죠. 닭이 아니죠. 다교는 술병 모양을 본뜬 자를 모르면 곤란하다. 나눌배는 몸기에서 음을 빌린 형사자다. 그죠? 이것도 뭡니까? 원래 한 사람이 술통 옆에 꿇어 앉은 모양이죠. 술통 안의 물을 바꾸거나 향료를 첨가하는 모양에서 술을 고르다인데 나중에 나누다 혹은 짝이다 뜻이 된 거죠. 술을 지금 만지고 있는 모습이죠. 술을 고르고 있는 모습에서 나눈 게 나눌 배. 술을 휘저어 가지고 한 잔을 돌리겠죠. 나눌 배. 그다음 다교는 술병 모양을 본뜬 자다. 닭의 뜻도 있지만은
술병의 뜻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렵다. 예. 의원의자는 예, 요 다규 위의 글자가 앓는 소리 예자입니다. 예. 앓는 소리 예와 다규로 구성된 회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앓고 있으니까 치료를 하는 거죠. 의사가. 또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요 왼쪽 위에가 화살씨가 안에 들어가 있죠. 화살이 지금 맞은 겁니다. 환자가. 칠수가 들어갔죠. 화살을 빼야 되겠죠. 그럼 아프죠. 그러니까 밑에 다규로 해가지고 술을 마시는 건 뭡니까? 술은 마취제죠. 예, 그래서 마취를 해가지고 치료하는 모습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원래 여기에 위에가 앓는 소리 지금 화살을 맞아가지고 앓는 소리 예자가 있습니다. 글자가. 거기다가 술병이 들어가서 치료하는 모습을 나타낸 의원 의자가 됩니다. 예. 요 왼쪽 모퉁이 그것만 쓰면은 간체자로 의원 의자가 되죠. 예. 다음 잔질할 작, 따를 작은 구기작에서 음을 빌린 형자다. 작은 입성이기 때문에 쪽, 주어, 주어 이렇게 보면 되죠. 이 구기작은 뭡니까? 국자죠. 국자. 국자로 술을 떠가지고 잔질을 하겠죠. 잔을 나누겠죠. 아주 쉽죠.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죠. 잔질할 작은 구기작에서 음을 빌린 형자다. 이 구기작을 주의해 봐야 돼요. 이 다규는 술병이니까 잔이 되는 거고 세금은 뭡니까? 세니까 이게 낚시가 됩니다. 낚시죠. 그죠? 실 사람은 실이니까 손을 끄는 맺을 약자가 되죠. 예. 요 글자가 앞에 글자에 따라 요 구기작이 다르게 쓰인다. 나무 목을 하면 뭡니까? 북두자로 표가 되죠. 예. 전부 다 국자의 모양에서 나왔다. 다음 술주는 각골문 보면 뭡니까? 앞에 양쪽에 술병 가오로 뭡니까? 액체가 흐르는 모양이죠. 예. 이게 나중에 앞으로만 흐르게 돼서 술을 나타냅니다. 왜 술주냐? 앞에 그 다규가 술병 모양을 본뜬 자다. 추할추는 다규에서 음을 빌린 형사자다. 그러면은 추할추는 다규에서 음을 빌렸으니까 귀신기부수로 가야 되죠. 이런 건 참 예외죠. 귀신기부수에 음을 빌렸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다규에서 음을 빌려가고 또 이게 다규부수다.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음을 빌려갔으면 뜻은 다른 자야 되는데 여기서 다규부수에 와서 이런 일이 있다 말이죠. 그런데 추할추는 옛날 사람들은 귀신의 얼굴이 매우 추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귀신 기자가 들어가서 추할추로 됐다. 추한 모습이다. 다음 취할취. 취할취는 저는 처음에 술의 졸병이다. 술을 잘 못 먹는 사람이다. 그래서 취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소전의 장을 보니까 그 뭡니까 취할취의 그 글자 풀이를 보니까 마칠졸은 졸업할 때죠. 마칠졸. 술을 끝까지 마시는 게라. 끝까지 마시면 안 취한 사람 있겠어요? 술을 끝까지 마시면 취한다 해서 취할 취자입니다. 그게 더 합당하죠. 취할 취. 나눌 배. 다유 술병 모양이죠. 의원의. 잔질할 작. 술주. 추할 추. 취할 취는 다규부수에서 음을 빌린 다규부수로 구성된 자이다. 그러나 추할 추자는 뭔가 귀신 추할 추로 음을 빌렸으면 귀신기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다. 오늘 학습 한자 볼까요? 고을읍 부수죠. 고을읍. 누리를 향해서 음을 빌린 성곽곽. 사길교에서 음을 빌린 들교. 임금군에서 음을 빌린 고을군. 나아갈 염에서 음을 빌린 어찌나. 놈자에서 음을 빌린 도읍도. 어질량에서 음을 빌린 사내랑. 예불봉에서 음을 빌린 나라방. 침배틀 투에서 음을 빌린 마을부, 거느릴부, 떼부. 어금니 아에서 음을 빌린 간살사. 고을에다가 물건을 들여놓는 모습에서 우편우. 마주 밥 먹는 모습에서 시골의 뜻이 된 시골향.
술독에 사람이 술을 거르는 모습에서 나온 나눌 배, 짝배, 술병 모양을 본뜬 다규. 다음 앓는 소리 예의 씀을 빌린 앓는 소리 예와 다규로 구성된 회의자죠. 의원의. 구기자개성을 빌린 잔지랄작, 따르작 형수자죠. 술병 모양의 본뜬 자에서 물수가 더해서 그러니까 술병 옆으로 진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본뜬 자, 술주. 회의자죠. 귀신이 술을 마신다. 다귀의 썸을 빌린 추할추. 귀신은 모습이 취하다 해서 추할추. 술을 끝까지 마시면 취한다. 취할취. 그렇죠. 성곽곽, 들교, 고을군, 어찌나, 도읍도, 사내랑, 나라방, 마을부, 거느릴부, 떼부, 간살사, 우편우, 시골향, 나눌배, 다규, 의원의, 잔지랄작, 술주, 추할추, 취할취. 그렇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